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정재훈. 네, 이성루입니다. 정예사단 맞으십니까? 오늘 1일 정예사단. 예, 오늘 시장, 최근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시장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면 0.39% 상승한 1976.1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양매수가 좀 들어와줬죠. 외국인 쪽과 기관 각각 1000억대와 280억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1100억대의 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종목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느 정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죠. 보합권역에서 좀 마무리가 됐었고,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과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상승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월달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이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풀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여전히 중소형주들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3월달 시장에서도 아마도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지수보다는 중형주와 소형주의 지수가 거의 이제 신고가권역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그러한 모습들만 놓고 봤을 때도 중소형주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수익률 게임에 유리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들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한 번쯤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대응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621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들,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수익이 이만큼 올라오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부분이죠. 자, 왜 아닐까? 왜? 당연히 또 바이오 관련주에 또다시 몸을 담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 자체는 항상 변한다, 그죠? 오늘 또 바이오주는 소폭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다른 종목군들이 또 올랐습니다.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이.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럼 그런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다음 업종은 뭘까라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 업종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답입니다. 자, 그 답은 일단 방송 중에 한 개만 말씀을 드린다면 IT 종목군들 다시 한 번 더 보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환율적인 부분이겠죠. 일단 환율 자체가 1100원대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수출주 쪽에, 수출 민감주 쪽에, 전기전자 업종 쪽에 다시 한 번 매기세가 쏠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IT 부품 관련 업종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또 한 가지 더, 바로 다우 증시가 신고가를 가고 나스닥 지수가 긍정적인 모습을 펼쳐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 바로 애플이라는 부분입니다. 애플도 IT 관련 종목군이죠. 그 관련 종목군에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종목군, 한국에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음 순환매 4번 주자는 제가 볼 때는 IT가 될 확률이 높다. 자, 1번은 바로 사물인터넷이었습니다. 2번은 핀테크, 3번은 바로 바이오였죠. 그럼 4번은 다시 한 번 더 IT가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선별적인 대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1월 달과 2월 달, 즉 2015년도 시장이 접어들면서 내 계좌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투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문제를 저희 증시큐어보세에서 받아들이고 있죠. 어느 정도 좋은 조언을 해드리고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담 전화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 중간에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진행하죠. 김지웅 멘토의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요. 전화, 벨, 수화기 드시고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한화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하나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27,5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비중은 현재 20%입니다. 20%요. 예, 예. 그러면 하나를 좀 길게 보시고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좀 짧게 보고 매수를 하셨나요? 아, 길게 보고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그, 단기간에 움직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처음에 40%였다가. 네. 예, 20%는 이제 27,200원에 이제 매도를 했고요. 네. 좀 기다렸다가 지금 나머지 20%는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대형주를 공통적으로 좀 보게 되면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올해는 대형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올해는요? 있겠지만, 예. 여전히 유동성이 지금 많이 시장에는 있습니다. 예, 예. 유로존 쪽에서 그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게 3월 달부터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전인대가 3월 달에 진행을 하고 있고, 여전히 예. 일본 시장에서도 에나노믹스라고 해서 유동성에 대한 완화 정책을 좀 취하고 있죠. 예, 예. 결국은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자금 쪽, 이 국내 시장 쪽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하나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주사입니다. 그죠? 예. 하나의 계열사들이나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쪽 보게 되면 화학 쪽이라든가 아니면 방산 사업 쪽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어느 정도 크게 이 성장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 하나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예. 이게 하나가 청산 가치로만 따져보게 되면 주당 5만 원이 넘어갑니다. 5만 5천 원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주가에 현재 받고 있는 건 2만 8천 원대면은 예. PBR 기준으로 따져봐도 한 0.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1년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예. 하나도 충분히 그 이상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20%를 남겨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나머지 물량은 좀 여유 있게 한번 보세요. 예. 네, 여유 있게 좀 한번 보시는데 일단 단기적인 전략하고 좀 여유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만약에 상승을 하는 순환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3월 안에는 한 예. 3만 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3만 원대 초반대까지. 예. 그리고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한 3만 원대 중후반권역이 한 3만 4천에 3만 5천 원 정도? 예. 그 정도를 1차, 2차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3월 달에 아마 지수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요? 네, 조정에 한번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겠다라면 3만 원 언저리에서 한 번쯤은 덜어 주시고 예.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 보시거나 예. 아니면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예. 한번 이 잔파등에 좀 휩쓸리는 것보단 3만 4천에 3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아마 하나케미칼이 실적 발표를 하고 네. 내일 한화가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냥 일단은 예. 지금 하나케미칼이 아직까지는 뭐 실적 발표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예. 일단 오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좀 보게 되면 예상이 그렇게 막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크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방산 사업 쪽하고 화학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쪽의 사업이 정말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이 4분기 실적은 그 실적에 대한 바닥 부분으로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4분기가 바닥으로 그렇죠. 보고. 1분기 예. 때와 2분기 때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형성을 하면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예, 예. 더 궁금하신 거 알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찬찬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잘 보내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인프라웨어요. 인프라웨어요? 예, 예. 오늘 제가 들어갔는데, 예. 오늘 실적 발표인 거 모르고 들어갔는데 겁나게 나와가지고. 오늘 사셨다고요? 예, 오늘 사는데 막 갑자기 확 떨어지네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7,450원요. 7,450원요. 비중은요? 10%요. 10%시고. 허허, 실적 발표인 거 몰랐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예, 실적 발표한 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 요게 뭐가 문제냐면, 요거에 제가, 이게 참, 이 인프레어를 보면서 초보, 그리고 중수, 그리고 고수의 영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참고를 하세요, 어머니. 네. 자, 만약에 요거를 보고, 초보라면 언제 사냐면, 초보는 요 타이밍에 삽니다. 예, 여기에 요 눌림목을 조금 공략을 하는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자리를 항상 노린다는 거죠. 요게 초보입니다. 자, 초보는 어김없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중수는 어디서 사느냐? 자, 중수는 자, 요 자리에 사기죠. 요 자리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눈속임 페이크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7,400원. 7,400원 밑으로 매수가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보고 고수는 언제 살까요? 예. 고수는 안 사요. 어머니. 왜 안 샀는지 아십니까? 예? 많이 올랐는가요? 아니요. 차트로 보이는 과정은 초보와 중수에게 누구나에게 다 보이는 자리입니다. 자, 하지만 고수는 이 인프레어라는 기업에 대한 기업적 분석부터 한다는 거죠. 자, 어머니 혹시 갤럭시 휴대폰을 쓰세요? 아니면 아이폰을 쓰세요? 갤럭시요. 갤럭시요? 그러면 거기에 문서를 읽어주는 파일 어플이 있잖아요. 네. 그 어플의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머니? 모릅니다. 예, 70원이에요. 예. 어머니 70원이에요. 예. 근데 그 문서를 읽어주는 파일을 만드는 회사가 세 군데예요.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컴퓨터,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프라웨어예요. 자, 한국의 컴퓨터를 쓸까요? 인프라웨어 거를 쓸까요? 인프라웨어 거는 안 쓰겠다, 그죠? 예.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추천하고 요거를 종목을 산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게 중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주식으로. 보안 관련주도 되고 이래서. 어떤 거 관련주요? 아직 보안 관련주가 아니고, 예.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요? 예, 예. 뭐 갖다 붙이면 다 사물인터넷 관련주죠. 오늘 오전에 그렇게 방송에 나왔었어요. 예. 사물인터넷 어떤 걸로 저는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통신업종이죠. 어머님 신도시 짓고 난 다음에 뭐부터 가장 먼저 만들겠어요? 예? 신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로부터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지금 도로도 안 깔았죠? 근데 그 도로 까는 작업을 하는 게 어디예요? 바로 통신업종이 깔려야지만 사물인터넷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간단한 이치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만 보고 들어가서 오늘 실적 발표해서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요거 못 빠져나옵니다, 어머니.
이거를 추천을 하고 이거를 종목을 산다는 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안 보고 지금 사시는 거예요. 뉴스 지금 뜨는데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밖에 안 나오죠. 당연히. 봐요. 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25억밖에 안 돼요. 25억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어요. 근데 회사라는 게 25억밖에 못 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량한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얘네 또 다른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저는 10%의 비중을 들어가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한번 갈아타 보세요. 그런데 오전에 방송에요. 예. 이게 보안 관련주도 되고 예. 사물인생 준된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었거든요. 예. 오전에 그때 왜 한 어디서 하셨어요? 방금 선생님이 멘토님이 그 네. 오전에 그 방송을 했었어요. 어떤 멘토가 했는데요? 예. 아, 예, 예. 아유, 그건 또 개인적인 또 프라이버시니까 맞죠? 아니요. 예. 아니 오전에 예. 멘토님이 그때 10시 안 돼 방송할 때 예, 예. 이거 뭐 안툴스 연구소하고 특정한 보안 관련주 좋다면서 예. 이거하고 핀테크하고 사물인텐스 할 때 예. 이게 포함됐었거든요. 아, 인프라웨어가요? 예, 예. 아, 누가 얘기했나요? 선생님이요. 제가요? 예. 제가 이스트 소프트하고 안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그게 예. 있었는데. 이스트 소프트하고 제가 안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 예. 그것도 들었고요. 그거 하면서 그게. 근데 왜 왜 인프라웨어를 또 고르셨습니까? 인프라웨어는 사물인터넷 관련주도 아니고 핀테크 관련주도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핸드폰에서 쓰는 거예요. IT 업종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보안 관련주는 가정집에 깔려있는 바로 보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트 소프트하고 바로 안랩이에요. 어머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저거 비중이 지금 얼마 없으니까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1월 29일 날 고롱을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네, 멘토님한테. 네네. 그래, 이제 27,000원 요거 고롱 딱 찍어갖고 딱 넘어서면은 다시 전화하라 해서 오늘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잘 버티셨어, 어머니? 어떻게? 잘 버티셨어? 예, 잘 버텼어요. 네, 일단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38,000원에 20%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 38,000원에 20%? 예. 자, 이제 보자고요. 예.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코롱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적자가 조금 많아요. 그죠, 어머니? 네. 근데 이제 요걸 보셔야 돼. BPS. 청산 가치가 지금 45,000원이거든요, 주당. 45,000원.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한 0.6배 정도? 그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3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항대에 일단 부딪히긴 했거든요? 사실? 네. 그럼 여기서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27,000원 선을 보시고, 뭐, 그거 딱 도달하면은 전화를 하시라 하기만 더 갈라나 하고. 지금 그렇지. 어른들이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거 안 떨었어요? 네? 떨었죠? 뭐라고요, 어머니? 저항선 떨었는가 싶어갖고 여쭤보려고. 27,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전화를 한번 주세요. 라고 말씀을 예, 드렸죠. 그러니까 그래, 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인데, 일단 그 저항 자리대를 넘어섰어요, 오늘.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예. 다음 이제 하게 되면 3만원이에요, 3만원. 네. 3만원? 다음 조정은 3만원이거든요. 네. 그 3만원 자리대에 되게 되면은, 네. 요 자리대에서는 일단은 조금 비중을 조금은 줄여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해가 안 갔는데요. 3만 원 정도가 오게 되면 네. 비중을 줄이시라고 엄니. 아, 비중을 줄이라고요? 그러지요. 3만 8천 원인데 좀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2만 7천 원짜리 때 오게 되면 전화를 주세요라고 했던 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제 그 다음 저항 자리 때는 3만 원 언저리예요. 예, 예.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움직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3만 원짜리 때가 갔을 때에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안착을 해버리게 되면 네. 괜찮은데 거래량이 없이 밀려버릴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관 애들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더 길게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이거 매수가 정도 때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예. 근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네.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서 만약에 해드리게 되면 네. 3만 원 올라가면 다시 또 전화 주세요. 그럼 되지 뭘. 아, 3만 원 올라가면 다시 또 전화 드릴까요? 네. 팔기 싫으시면.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3만 원 예. 넘어가면 꼭 전화 드릴게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예, 건강하세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아, 역시 나쁜 남자 스타일이십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블루컴. 블루콤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700은 조금 넘고요. 예. 비중은 한 15%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아, 15%요? 예. 하하, 지금쯤 되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조금 드실 텐데, 맞죠? 참. 비중을 더 지금- 실었었어야 되는데, 맞죠? 더 줄여야 된다고요. 더 실었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 제가 어저께 살라고 했는데, 예. 제가 집안에 상황을 알아보면 정신이 없어갖고 놓쳤거든요. 아유, 예, 예,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조금 더 보충을 조금 조정이 오면 다시 더 보충을 해도 되나 해서 전화는 왔습니다. 예, 일단 참, 안 좋은 일을 또 당하셨고, 예. 자, 일단은 안 좋은 일 당하신 와중에 주식을 하신다. 주식 하지 마십시오. 예, 한동안. 어제 나갔어요. 예. 어저께는. 예, 뭐, 잘하셨어요. 또 다른 종목에 또 비중을 더 실으면 되고, 일단 요 종목은, 예. 일단은 적정 매수가 자체가 지금 지나쳤잖아요, 어머니. 예. 맞죠? 적정 매수가는 13,000원 밑에, 13,000원 이하 밴드 자체가 적정 매수 단가입니다. 아, 그러면 요 자리 밑으로 지금 우리가, 예. 그러면 비중을 더 못 실었다, 그죠? 예. 그러면 좀 지금 불안해. 올랐다고 해서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예. 예. 어차피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오르기 전에 사셔야 돼요. 어머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1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에서 예. 내가 여기서 14,150원에 15%더 샀다. 그래서 30% 만들었어요. 그럼 어머님 단가는 얼마예요? 13,600원이죠? 예. 그런 수익은 4%예요. 예. 맞죠? 예. 근데 4% 하락했어요. 그럼 본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를 그럼 어느 정도까지 잡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더 사지 마세요. 예. 살 기회는 이미 많이 줬습니다. 근데 아, 그거를 네. 놓쳤기 때문에 그걸 네, 무리해서 지금 불타기 하실 필요 전혀 없고 예. 어차피 블루콘 말고 또 다른 종목 사면 됩니다. 맞죠? 예. 대신에 바닥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군을 사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어머니. 예. 이것도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세를 즐기십시오. 언제까지 가냐면 예. 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무조건 신고가까지는 갑니다. 예. 21,000원까지 가는데 얘가 쉽게 쫙 가질 않아요. 갔다 뺐다 해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 이제 가격 이제 얘가 예상 진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1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조정 오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16,000원 갔다가 또 쉬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질질 볶으면서 2분기까지 21,000원대까지 갑니다.
아, 예. 대신에 질질 거려요. 예, 들고 있으면 수익 나고 팔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차라리 장기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예. 더 크게 보세요. 잘 사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대한항공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42,450원에 비중 25%입니다. 25%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 1월 달에요. 1월 달에 네, 42,450원, 거의 뭐 42,000. 250원, 예, 예.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일단은 대한항공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올랐다가 또 다시 내리는 것 같아서. 주가가 근데 저점이. 오늘 유가도 내리면서 네. 항공주가 다 올라가는데 왜 대한항공만 내려가는지.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항공주가 뭐가 있죠? 아시아나항공 있죠? 아시아나 항공, 뭐 저가 항공도 다 올라갔거든요. 그죠? HK홀딩스, 예. 그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가 항공사하고 아닌 거하고, 그죠? 아, 음. 근데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또 올라가잖아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대한항공하고 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2014년도 900억이에요. 네, 예. 단기 순이익 670억이고 2015년도 성장할 수 있는 게 약 영업이익 4배 정도, 단기 순이익 3배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한항공 넘어가서 볼게요. 네. 대한항공을 보시게 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의 영업이익은 3,950억 원의 이익을 냈으나 단기 순 적자입니다. 4,578억. 네, 예. 올해 성장을 해도 약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배 정도.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배 정도. 네. 그러면은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조금 부족하죠? 예,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보다 물류 쪽에 비중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죠. 대한항공 관련해서. 그죠? 그것도 무시는 못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일단 매몰수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 V자 반등이나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물류에 대한 운송량도 물동량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에서는 나쁜 점보단 좋은 점이 더 많을 겁니다. 특히나 유가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가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저가 항공사들처럼 급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 일단 보유를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41,000원에서 한 48,000원 정도 단기 박스거든요, 일단은. 예. 근데 만약에 저 61선짜리 때 한 43,500원 정도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네. 박스권역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41,000원에서 48,000원 요 사이에. 네. 근데 그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번은 5만 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아,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유상 그 증자를 받았거든요. 예, 배정을 받은 대한항공?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러면 이거 청약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신주 인수권 파는 게 낫나요? 대한항공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월 4일 날 정정 공시가 좀 나왔었네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주당 뭐 46,000원 정도에 이게 지금 진행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유상증자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예정 발행가가 35,000원대고 예, 예, 예. 확정돼 있는 지금 발행가가 나왔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35,200원인가? 아니요, 그 확정. 예상입니다. 예상. 아, 자, 한번 보자고요.
35,200원 운영자금 빼고 보게 된다라면 35,200원이 예정자금으로 좀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그 부분들이 저라면 유상증자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받아서 어차피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네. 그 유상증자 받은 물량은 매도를 해버리면 되니까요. 아,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더 이상 추가 매수나 그런 부분들은 하지는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한글과 컴퓨터. 아, 한글과 컴퓨터요? 예. 예,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26,600원입니다. 아, 26,600원이시고요. 아하. 자, 그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20%요. 아, 20%시고요. 예. 선생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일단은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선생님? 그런데 이 회사 자체는 보니까 수익, 이 실적도 좋고, 회사 자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예. 팔라고 말씀드리면 팔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팔면 팔아야죠. 예. 주식 아닙니다. 어차피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안 파셔도 됩니다. 일단은 빠질 만큼 빠졌어요. 예. 팔라고 하면 진작 팔았지. 지금 저만큼 빠진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는 원래 파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사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한국어 컴퓨터가 하단 권역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는 자, MDX 테크에 대한 인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한국어 컴퓨터의 실적적인 분위기도 있었다, 그죠? 예. 그리고 내려갔는 이유는 없어요. 예, 맞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쪽에 진출해서 어플을 개발했다라는 그 뉴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단 권역에서 자, 한글과 컴퓨터의 이홍구 대표와 김성실 김성실입니까? 그 두 사람이 물량을 이제 교환을 했던 부분이 또 있었어요. 이홍구 대표는 개인 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하고, 김성실 회장은 그거를 또 샀다고 하고, 맞죠? 거기까지는 아시죠? 예. 그 가격 권역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잖아요. 1월달. 자, 그런데 그 자리보다 지금 더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얘네들이 자사주로 취득했던 단가보다는 지금 더 낮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부분을 봤을 땐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차피 지금 가격 권역에서 기간에 대량 매도세가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오기 전에 팔았어야 되는 대량 투매가 하단 권역에서 나온다는 것은 LI 포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선생님. 네. 그럼 지금 건에서는 좀 추가 매수가 가능 안 할까요? 추가 매수는 조금 위험해요. 위험하죠. 예, 조금 위험합니다. 웬만하면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봤던 가격대는 17,500원을 또 한번 강하게 돌파를 좀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괜찮은데요. 지금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군가가. 한번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기관이 다시 안 팔고 좀 예. 들어올 때 그때는 그렇죠.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투매를 했잖아요. 예. 근데 다시 들어온다? 왜 그렇게 할까? 맞죠?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예, 대신에 양봉은 꼭 한 개 떠야 됩니다. 양봉 넣으면서 기간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예, 기다리십시오. 올라갑니다. 예.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어요. 대신 시간이 예. 좀 걸릴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간이면 이제 준비하고 있죠? 김주영 멘토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이죠. 김주영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김주영 멘토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주입니다. 오늘은 정말 빨리 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야, 자, 바로 STI입니다, STI. STI 뭐 반도체 뭐 제조 뭐 장비 뭐 그런 설비가 하는 친구들이죠. 뭐 지금 추세가 괜찮아요. 괜찮고 단기 급등한 다음에 좀 눌림 과정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7,570원에 비중 40%. 뭐 최근에 사셨네요. 최근에 사셨는데 굳이 뭐 그렇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래도 이 종목보다는 다른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7,800원, 900원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신 다음에 40% 들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40% 들어갈 정도가 아니니까 절반 축소하세요. 그리고 20%는 한 8,000 중반까지 끌고 가시고 하는 그 이상은 무리예요. 올해 반도체는 오늘 상반기 정도가 정점 찍고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TNC 28,900원에 비중 10%.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종목인데 이거 뭐 신규 상장주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전자파 뭐 차단 이런 것도 용역하는 애들입니다. 문제는 수익성 잘 좋고 한데 좀 비싸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 정도 갈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뭐 경쟁할 만한 애들도 진입하기가 어떻게 뭐 뭐 그런 자기네들은 독보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웬만하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3만 원 목표로 할게요. 3만 원. 3만 원 목표로 하고 28,000원을 마지노선을 잡겠습니다. 이런 것들 빠지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려요. 그 다음 종목 삼천당제 약입니다. 좀 물리셨네요, 이분은. 11만 원이 아니라 11,000원이겠죠. 11,000원에 비중 15%. 15%인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 뭐, 오히려 10,000원에 근접하거나 밑에서 조정 나왔을 때는 비중을 더 확대하셔도 됩니다. 삼천당제약은 뭐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 수익성 굉장히 좀 좋고, 그래도 제약 업종 중에서는 나름, 수익성 감안했을 때 저평가된, 종목이라 할 수가 있고요. 10,000원이 거의 뭐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오히려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익성 좋고, 보유해도 괜찮아요. 13,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KT뮤직. KT뮤직이 6,100원에 비중 20%. 6,000,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물리지는 않았네요. 6,100원이 20%고, 뭐, 비중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KT뮤직도 수익을 이제는 내고 있죠. 아무래도 KT 그쪽에서 좀 밀어줘요. 이렇게 끼어 팔기처럼 해서 KTH, KT 이렇게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음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한번 좀, 거의 뭐 좀 조정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7,000원까지 한번 보세요. 괜찮습니다. 보유도 괜찮아요, 이건.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KTH가 나왔네요. KTH. 뭐, KTH도 요거, 뭐,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내일은,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내일은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위에서 좀, 윗꼬리 달고 좀 부담감 있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만, 단기적인 그 꼭지에는 왔어요. 한 12,000원. 그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하셔야 돼요. 11,500원, 600원 정도에서는, 터시고, 다시, 그 가격대 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셨던 가격대, 1,300원 정도 올 수 있으니까, 거기 오면, 다시, 매매 가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박스권 매매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종목은 뭐 현대제철. 뭐 7만 원의 비중 20%. 얼마 전에 좀 반등할 때 덥석 물으셔서 이거 언제 사셨는 작년에 샀네요. 작년에 사서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데, 뭐, 지금, 어쩌겠어요. 지금, 현대제철, 뭐,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작년, 뭐, 그 매출 자체는 조금 뭐 줄긴 했는데, 오히려, 예, 수익성은 좀 더 좋아졌고,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좀 밀어주잖아요. 예, 동사에, 뭐, 초고장 강판,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작년에 뭐, 고점에 썼던 7만 한 8천 원 정도는, 예, 여름에 좀 많이 상승했었죠. 상반기에. 그런 흐름 다시 한번, 예,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주봉 보시면, 예, 한 7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거기까지는 다시 한번 좀 노려볼 만해요. 예, 주가가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고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사실. 예, 그냥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네이버. 예, 최근에 참, 예, 답안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근데 이 종목도 뭐 73,000 비중 20%, 뭐 비중 굉장히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주봉 보셔도 어차피 거의 다 왔어요. 예, 더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V자 반등은 좀 나오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좀 바닥을 다진 다음에 1분기나 2분기 그런 뭐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되면 다시 또 시장에 코스닥은 아니죠. 그런 IT 그런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그 흐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당분간 좀 고생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건 보유가 맞아요. 예, 손절보다는 예, 보유가 맞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예, 키스템입니다. 키스템. 뭐 여러 번 이거 종목은 예, 상담을 해드렸는데 예, 제가 목표로 했었던 뭐 3,000원 중후반 때는 한번 오긴 왔었었죠. 예, 키스트 예, 실적 자체가 이제는 실제로 수익을 예, 내고 있습니다. 예, 왜 내겠어요? 예, 김수현 예, 전면 내서놓고 예, 거기서 예, 쭉쭉 예, 빨아먹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최근에 좀 주춤거리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하면서 중국 쪽에서 좀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올 것 같고 그 흐름도 그렇게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한 3,200원 비중 30% 좀 더 끌고 가시고 한 3,500원, 600원대에서 거기서는 예, 점차적으로 차익 실현 하신 다음에 예,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최종 목표는 한 3,700원 정도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너무 욕심은 내지 마세요. 예. 그 다음 종목은 예, 잠시만요. 인바디. 4만원의 비중 100%. 야, 이거 참, 예, 답안 나오는데. 이게 인바디가, 예, 그 예전에 뭐 바이오스페이스, 그렇죠. 이건 좀 기관의 어떤 뭐 수익률 게임이에요, 수익률 게임. 예, 주봉 보시면 그냥 머니게임으로 그냥 끌어올린 겁니다. 예. 근데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계속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반등 목표는 38,000원이에요. 예, 38,000원이고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줄이세요.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만약에 최근에 그나마 좀 붙잡고 있는 것도 미국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좀 주가는 붙잡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예. 너무 여기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 다만 지금 기관 애들도 이거를 좀 들고 있으면서 예,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가격은 좀 지켜주려고 서서히 빠질 거예요. 서서히.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본인 수익률은 떨어질 겁니다. 예,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긴장하셔야 돼요. 제발 좀 긴장하세요. 예. 그 다음 종목은 예, 3호입니다. 예, 3호. 물리시긴 했네요. 16,500원에 비중 20%. 그럼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예, 3호는 예, 올라갈 거예요. 예,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오늘 오히려 예, 비중을 조정받을 때 늘리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 예, 중견 그런 건설사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예, 나름 그런 연구, 개발력도 갖추고 있고, 그런 사모가 갖고 있는 그런, 연구, 개발력, 예, 많은 공법들이 예, 적용도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으면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괜찮은 예, 중견 건설사고요. 예,
상승 여령 한 18,000원까지는 있기 때문에 예, 조정받을 때 비중 오히려 확대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 마지막으로 보여주고요. 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보성 파워텍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보성 파워텍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한 25% 정도 되고요. 25%요. 예, 예. 네. 매수가는 6,020원요. 6,020원. 예, 예. 6,020원이요? 예, 예. 이거 왜 매수하셨어요? 사자마자 그렇게 많이 빠지네요. 그러니까 사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한전에서 투자를 이제 많이 한다 그러고, 네. 그래서 그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네. 사자마자 그렇게 급락을 하더라고요. 한전에서 많이 수주를 받는다. 예, 예. 라고 했다라면,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실적은 뭐 그렇게 상태에 좀 반영이 됐다 보고 네.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글쎄요. 실적 겁나 안 좋습니다. 적자입니다, 적자. 4분기 때 적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보성파워텍이 송전사업 하고 있죠? 예, 예.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보성파워텍은. 그리고 올라간 건 이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죠? 예, 뭐 거기 테마죠, 테마. 그죠? 네, 테마도 네. 있다고 가지고. 이거 한 3년 갖고 계실 수 있나요? 아니면 2년이라. 가능하기는 한데 네. 좀 자꾸 이렇게 이제 자꾸 흘러내리니까 또 급락하고 빠질 때는 급락하고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자,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지만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테마의 흐름들을 탔던 종목이거든요. 예. 시세 이 이슈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죠? 예, 예. 테마주의 습성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테마주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다시 이 하단권역까지는 내려오게 될 겁니다. 적어도 3,000원대까지. 아무리 못 내려와도.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선에 관련된 그 이슈가 먼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시기까지 아직까지 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죠? 네. 그때까지 버티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 반등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그 2년 있다가 쫙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예. 일단은 가장 주식에 있어서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한전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다라면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주식 시장에서 롱런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는 아마도 5,000원대 초중반, 5,300원, 5,4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비중을 서서히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반등 나올 좀 그 여력은 있을까요? 어느 정도에 대한 반등 여력은 나올 때가 됐어요. 아마 조만간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대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보셔야 돼요. 최소한 6개월 정도 횡보를 해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5,000원대 3,400원 정도면은 그냥 정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다른 예.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또 강연회를 준비를 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28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유안타증권 구로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1호선이죠. 구로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스타팰리스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 4층에 위치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